자, 이번에는 우리 고장진단 하고 연동 있죠? 따로 보는 시간 안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따로 보는 시간 안 가질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정기적인 부분들에 대한 핵심 기초는 아까 앞 시간에 우리 했었었고요. 고장진단이라든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시스템의 흐름은 아셔야 되는데 아는 내용들일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 손 치고 그래서 시험 전까지 이거 따로 보는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개념 연돈에 한번 닫고 머리에 그리고 이해 이제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이거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옥내사전 또는 습식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개념도 이렇게 지금 일반적인 개통도죠. 일반적인 개통도로 이렇게 나타나져 있고, 예를 들어서 옥내사전 설비를 사용을 한다. 자, 그래서 소방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기동하고 항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수동 기동일 수도 있고 자동 기동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수화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습니까? 수화전 노즐을 가지고 앵글밸브를 여는 순간 수동으로 내가 기동을 했고 거기에다 수동으로 사실은 확인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수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동으로 동작시켜서 내가 할까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 물을 쏘는 걸 본인이 직접 느낄 수가 있죠. 펌프가 돈다 안 돈다라는 것을 이것도 몸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겸용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서는 습식으로 스프링클러를 딱 대별해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동작 완전 자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헤드가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동작해서 개방되는 그 순간 압력의 균형이 깨지면서 클래파가 오픈이 되고 그래서 물이 2차 축으로 넘어가고 압력수위 동작하는 고수순으로 자동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작도 자동으로 하는 거고 확인도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기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동 기동에서 자동으로 확인돼서 어디까지 제반으로 가고 현장에 출력이 나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래서 결국은 압력 스위치가 동작을 하게 되고 압력이 동작을 함에 따라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음향 경보가 출력이 나가는 그런 상태로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자, 요 상태에서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요런 상태에서 자, 그러면 물은 2차 축으로 넘어가고 헤드로 물은 방사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게 되니까 즉 그러니까 여기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지금 압력 챔버 타입 압력 챔버일 수도 있고 압력 전자식 스위치일 수도 있어요. 뭘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 펌프 있고 충압 펌프 그러니까 불문율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압력 챔버도 주 충압 이렇게 합니다. 전자식이든 기타 등등 순서가 이제 본래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세팅될 때 실제로 먼저 도는 거는 뭐예요? 충압 펌프가 먼저 돌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니까 충압 펌프, 자, 압력 스위치, 압력이 다운되면서 자, 딥하고 레인지 출시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레인지는 정지점입니다. 맞죠? 레인지에서 딥감만큼 떨어지면 기동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레인지를 세팅하거나 했었을 때 기준점은 뭐였습니까? 자, 뜬금없이 한번 다 들어가 봤습니다. 출시 한 번도 안 됐으니까. 자, 그러니까 레인지 값을 선택을 하잖아요. 레인지에서 어떻게 해요? 펌프 기동적과 디프 값 해가지고 우리가 했을 때 세팅했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가져가야 되는 게 뭐였냐는 거죠. 펌프가 있고 자, 수조가 있고 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서 압력 수치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낙차 고려해야 된다 안 된다? 고려하라 그랬잖아요. 그래 뭐 최고 말단이 요렇게 해가지고 방출구가 됐든 헤드가 됐든 그죠? 그러니까 기준점을 여기로 낙차를 주면 안 되고 어디점에 최고 위에 있는 수조의 낙차를 고려. 왜냐면은 얘가 펌프가 기동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동작을 해야 돼. 접점에 붙어야 되는데 얘가 접점에 붙어야 되는데 뭐보다 낮으면 안 되는 겁니까? 자연 낙차보다 낮으면 얘가 지금 세팅이 제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자연 낙차보다는 적어도 기동점이 높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연 낙차에 따라 물이 계속해서 예를 들어 여기서 썼는데
압력이 떨어져야 되는 상태가 되는데 펌프는 기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압력이 떨어지려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지금 잔낙체에서 계속해서 물이 공급돼 가지고 잔낙체의 압력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옥상수를 다 쓸 때까지 펌프 기동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때문에 혹시나 딥하고 레인지 나오면 뭐를 고려해야 된다? 잔낙차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때 잔낙차가 조건이 여기까지 주면 여기요. 근데 옥상 수조까지 주어지면 어떡해요? 옥상 수조물이 소비되기 전까지는 어떡해요? 기동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게 되니까 옥상 수조의 수위보다는 높은 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펌프가 기동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동 기동이 되잖아요. 자동 기동. 아닙니까? 요거는 이견이 없는 사항이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연 낙차가 70m로 돼 있는데 70m인데 여기 기동점을 얼마로 해 놓은 겁니까? 65m를 해 놓은 거예요. 그죠? 레인지감 정지점이라 그랬지. 레인지에서 어떻게 해요? 펌프 기동점을 얼마로 해놓은 거예요? 65m로 세팅을 해 놓으면 이 자연 낙차가 다 소모돼 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오기 전까지 여기 아래쪽에 내려오기 전까지 펌프 자동 기동 안 한단 말이에요. 고약이 하고 있는 거죠. 고약이. 그러면 딥하고 레인지에 대해서 어느 선에서 해야 된다? 여기서는 문제 조건상 뭐는 있어야 된다? 그러면 특정 조건에 따라 그냥 단순 계산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자연 낙차가 주어졌으면 자연 낙차보다는 높은 점을 이동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맞죠? 그죠? 그죠? 실제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이제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 이게 단편적으로 설계미 시공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연 낙차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자, 헤드에서 밀폐되어 있고 여기서 배관 내부도 밀폐되어 있는데 밀폐되어 있는 내부 공간의 압력은 동일하다. 파스칼의 원리. 근데 헤드가 터졌으니까 압력이 쭉쭉 빠지고 있으니까 어디도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압력도 점점 떨어져. 그러면 주 충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충압 동작을 합니다. 충압 동작을 하게 되니까 제반에서는 어떻게 해요? 압력 챔버, 주 압력 챔버 충압 이렇게 했는데 충압 LED가 딱 점등이 되면서 압력이 떨어졌습니다라는 그 신호가 들어오면서 여기서는 부저가 삐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보게 되면 현장에서 부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음향용보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출력을 내보내게 되는데 자, 얘도 자동 셀렉터는 기본 자동입니다. 자동 수동이 있단 말이에요. 둘 다 자동이 되었을 때만 어떻게 해요? 시그널이 넘어가고 그 시그널에 따라서 자, 여기서는 동력 제반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힘력이 들어왔으니까 그 시그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MC가 여자되고 소자되고 기타 등등 그런 분들 일사불란하게 그런 분들을 또 한 가지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죠? 출제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런 분들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시그널 받았으니까 전원 투입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충압 펌프로 우리가 가압하기에는 압력을 채우기에는 어떻게 해요?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충압 펌프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양이 작고 빠져나오는 양이 훨씬 많으면 압력이 찰 수가 없죠.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가압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가압이 되면서 뭐 확인을 시켜주고 거기에 따라서 소화수를 충압하는데 더 이상 충압할 수 없으니까 압력은 또 떨어집니다. 맞죠? 주펌프 기동할 압력까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시그널 그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충압 펌프 동력 투입하고 동력을 투입한과 동시에 어떻게 되더라?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주펌프 기동 확인 아까 충압펌프 기동 확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주펌프 충압펌프는 LED가 두 가지 형태로 보일 수가 있다. 하나는 압력 챔버 주 뭐 이렇게 충압 이렇게 하나는 펌프 기동 LED죠. 그러니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원 투입함과 동시에 주펌프 기동 LED가 점등이 되면서 얘가 기동하고 전원 투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수 충압 요렇게 이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펌프 계속 기동하면서 어떻게 해요? 물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저수위 신호. 저수위 신호에 따라서 물이 없습니다. 그 다음 대응하세요. 맞습니까? 그죠? 자, 근데 이때 상용 전원이 차단되면 짜잔하고 등장해야 되는 게 비상발전기 맞나요? 그죠? 이제 근데 비상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비상전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만 시켜주죠. 그래서 기동이라 이런 분들이 아니고 확인만 시켜주는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스템의 연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최근에 이슈화됐던 그거 콘텐츠 하나 보게 되는데 발전기가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발전기 어떻게 동작합니까? 전기 잘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시험에 그래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표현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상용 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이제 기동해야 되는데 상용 전원이 어디에 있는 라인이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TR이 이렇게 있습니다. 차단기가 또 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나눠지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차단기, 또 뭐 차단기, 이렇게 해서, 자, 소방용, 자, 이거는 일반용, 이렇게 우리 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필요에 따라 여기 하나 또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짜잔하고 등장해야 될 시점이 언제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소방용이고 얘는 일반용인데 소방용이 다운됐는데 여기서 실컷 해가지고 뭐 격가지로 가겠죠. 근데 요 중에서 비상 조명이 다운됐는데 여기서 짜잔하고 등장을 해야 되는 게 어디로 넣어야 될까요? 뭐 어디로 넣어야 됩니까? 전압기 전후, 변압기 전후 뭐 이렇게 넣어야 됩니까? 제가 전기 전공자가 이래서 자, ATS 이렇게 자동 절안 장치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 절안 장치 내가 여기 넘어가는 시점이 나올 거잖아요. 상용 전원 이렇게 되겠네. 예상초부터 잘못됐네. 제가 요렇게 됐잖아요. 요렇게. 원래는 요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 맞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라인이 어디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까? 메인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얘가 차단되지 않는 이상에는 얘가 동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요게 문제였던 거죠. 요게. 그러니까 우리 층에 화재 발생해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비상조명등 차단되고 했는데 실컷 비상조명 차단됐는데 발전기 왜 기동 안 해? 이래 된 거죠. 발전기 기동해 본들 사실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작할 일은 없죠. 그죠? 자, 요게 한번 이슈가 됐던 겁니다. 상을 보니 이렇게 이제 되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개별적으로는 요 라인들이 죽었을 때 얘가 기동하는 게 맞냐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죠. 원천적인 문제가. 요게 사실은 해운대 C클라우드였죠. 해운대 C클라우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비상조명이 차단되고 그래서 여기 한 이슈가 됐던. 현행 기준으로 이거는 해결이 안 되죠. 여기 다운되면 어디만 가야 되는 겁니까? 얘만 가잖아요. 근데 얘를 우리가 확인하게 설치를 하는 게 UVR이라는 걸 설치를 하죠. 그죠? UVR이 뭐냐면 저전압 계정기입니다. 저전압 계정기. 저전압 계정기를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혹시나 해서 높아심에 그러니까 UVR 내지는 저전압 계정기 이런 걸 말 표현할까봐 그래서 일단 알고 가시라고 듣고는 가시라고 문제가 됐던 것들은 요런 것들인데 그러면 관리 시험에 출제를 하면 결국은 여기서 상용전원 1차 측이 2차 측이 어떻고 2차 주차 단계 분기해서 뭐 이렇게 요런 표현들 있죠. 거기서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자, 제가 전기 전공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이 조금 필요하고 관리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으니까 결국은 비상전원 수원 설비에 있는 단선결선도가 나오죠. 그죠? 단선결선도라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한 번 더 쳐다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 보시라는 것들. 자, 그리고 이제 준비작동식 이렇게 이제 나타나져 있습니다. 여기서 오전에 하나만 보고 갑시다. 하나만. 여기서, 자, 만약에 여기서 알람밸브, 여기서 중계기를 하나 설치를 했어요. 중계기를 하나 설치를 하면은, 자, 기타 생략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 전원하고 통신, 입력이, 출력이 2대2. 자, 이렇게 해서 넘버링 하려는 테이프 스위치. 자, 그러면 전원은 어떻게 해요? 두 가닥. 이렇게 해서 다음 중계기 점프. 자, 통신용 간선 두 가닥. 다음 점프. 맞습니까?
그래서 다음 중계기 이렇게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LED 있습니다. 있는 타입이 있고 없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순수하게 입력하고 출력하는 회로 뭐 있습니까?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딱 여기서만 보면 됩니다. 입력 출력 뭐만 있습니까? 뭐가 입력이고 뭐가 출력입니까? 수신기로 입력되는 건 뭐예요? 저기서 알람 밸브에서 수신기로 화살표 방향만 봐도 알겠는데요. 맞습니까? 그죠? 얘가 입력이잖아요. 수신기로 화살표 방향 입력이잖아요. 그죠? 그럼 출력 나가는 건 뭐 있어요? 사이렌이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언급되지 않은 건 뭐 있습니까? 연동해서 템파 스위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서 알람 밸브 용으로만 순수하게 보면은 뭐만 필요한 겁니까? 2대2짜리 중계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예요? R형으로 보면은 입력하고 출력 이렇게 되는 거. P형에서는 기동, 확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잖아요. 맞죠? 연습해보면 이렇게 정리되는 거 맞죠? 연습해보는 겁니다. 연습. 그래서 입력은 뭐고 출력은 뭐고 단자하고 명사 쓰세요. 요거 예전에 실컷 연습하고 가가지고 어떻게 시험에도 결국은 출제가 됐죠. 준비작동식. 개념은 알고 가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이번에는 준비작동식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준비작동식 같은 경우 봅시다. A 감지기, B 감지기 이제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시스템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간선계통 시스템은 생략을 하고요. 자, 그러니까 A 감지기 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 감지기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나옵니다. 보편적으로 경종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조건에서는. 그러면 A 감지기 동작, 즉 A 스위치가 동작했으면 하나가 입력이 됐으니까 출력이 나가는데 출력은 기본적으로 얼마? 맞습니까? 그죠? 만약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면은 여기 내부에서 출력 단자에서 경종 딱 찍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V 딱 나야 되는 거고, 경종 여기서 발신기 세트가 경종 단자에서도 얼마? 텔탁이 딱 지금 24V 나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맞죠? 자, 그리고 비감지까지 동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출력이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자, 출력이 나가야 됩니다. 자, 솔리노이드로 24V 출력이 딱 나갑니다. 맞죠? 솔레노드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가는 단자에서 단자마다 24V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뭐 24V 출력을 보냈는데도 기동을 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솔로 분량 아니면 솔로에서 태핑 풀어서 확인해보고 24V 나오면 뭐 분량 최종적으로 솔레노드 분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자, 프렉션 밸브가 기동을 했습니다. 자, 그럼 프렉션 밸브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자, 요렇게 본체가 있는 상태에서 챔버가 있는 상태, 푸시로드가 요렇게 있고 레치가 요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레치가 지그시 힘으로 뭐를 클레파를 누르고 있는 그 상태. 그래서 1차 측에 OSNY 밸브 있고 마찬가지로 OSNY 밸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압력 스위치 PS 체크 하나 있고 경보션 밸브, 드립 밸브 그리고 여기서는 세팅 밸브 하나 있고 여기서는 어떻게 솔레노이드, 수동 개방 밸브 뭐 이렇게 나타나져 있죠. 근데 요즘 나오는 거는 요 두 가지가 한몸. 그래서 필요할 때 압력계 2차 측, 필요할 때 압력계 1차 측. 뭐 위치는 특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여기 하나 빠진 거 배수 밸브 하나 빠졌네요. 배수 밸브 하나 빠졌다, 그죠? 배수 밸브 이렇게 하나 들어가는. 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죠, 위치가. 본래는 사실 어디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요런 위치 정도 해가지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즉, 그러니까 솔리드 밸브 기동을 해가지고 본래는 세팅 밸브를 통해서 여기 압력을 가해서 푸시로드가 뭐를 클래퍼를 지그시 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솔리드 밸브 기동돼갖고 물이 빠지게 되니까 푸시로드가 어디로? 뒤로 밀리게 되면서 얘는 어떻게요? 물이 좌측으로 넘어갑니다. 맞죠?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요? 압력 스위치를 기동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죠. 그 과정.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프렉션 밸브의 구조라든가 시스템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이제 해야만
밸브 세팅하시오. 예전에 과거에서 한 2번, 3번 정도 출제가 됐었던 거죠. 그리고 그 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제일 마지막에 요게 출제가 됐을 때가 17회인가 16회인가 이렇게 출제가 되면서 여기서 어떻게 1번, 2번 연동을 물어봤죠. 기계적인 거, 전기적인 거 이렇게 흐름을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요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상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솔레노이드 밸브가 기동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이 밸브의 2차측으로 물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물이 넘어가면서 압력 수지 동작을 하게 되고, 압력 동작을 해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지하 1층에 있는 주차장에 동작했습니다. 신호가 왔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여기서 일사불란하게 자, 물이 2차측으로 순식간에 털컹 하고 넘어갑니다. 맞습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봐 보십시오. 요게 우리가 혹시나 알 수 없는 자 그런 조건이라 가정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자, 굉장히 비어있는 최적, 대기압상으로 노출되는 최적에 감지가 동작하고 물이 순식간에 여기서 2차측으로 털컹 하고 넘어갑니다. 털컹 하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실제로 발생하는 상을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고,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거 뭐 실제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고요.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나 필요한 느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뭘 말하는지 좀. 그래서 쌀에는 오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뭐라 하셨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닌데 뭐냐면 자 아주 단순하게 얘가 아주 큰 밸브가 순식간에 털컹하고 열려서 물이 좌측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굉장히 넓은 최적에서 순식간에 압력이 저하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근데 주펌프하고 충압펌프는 어떻게 해놓은 상태냐면은 한 0.1MPa 정도 차이 나도록 펌프 기동점을 충압펌프 먼저 기동하고 주펌프 먼저 기동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압력이 탁 순간 저하되게 되면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주펌프하고 충압펌프가 동시에 기동할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습니까? 그죠? 이해를 했습니까? 제가 원하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우리가 제어를 하고 싶었던 게 압력을 제어하고 싶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압력이 훅 하고 떨어지게 되면은 주펌프하고 충압펌프의 세팅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동시에 기동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주펌프, 충압펌프 기동하고 주펌프 기동하던 그 상황이 아니고 실시상황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압력 편차가 크지 않다면 주펌프, 충압펌프가 동시에 기동하면 이거 고장이야!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야. 아니죠.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은 압력 편차를 갖고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고 압력차가 순간적으로 다운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까? 동시에 기동할 수 있어.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죠? 그거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뭔지 이해를 하셨어요? 이게 잘못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알람 밸브가 있습니다. 요렇게 있어요. 알람 밸브는 OSI 밸브를 요렇게만 하고 압력 스위치 하나 달리고 그리고 압력기 하나 달리면 끝입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1차 측하고 2차 측하고 압력기 하나 있어요. 1차 측하고 2차 측하고 압력 편차가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래 동압이면 해결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있죠. 왜냐면은 펌프가 왕 하고 기동을 하면서 얘가 물을 공급해 주는데 어느 순간 얘가 탁 닫혀버립니다. 그러면 얘는 압력이 들어가 있는 상태도 압력이 조금 더 높고 얘는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실제 상태는.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그래서 압력 편차가 있는 게 이게 아주 크면은 문제가 되지만 보통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0.1MPa, 0.5MPa 더 클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상대적으로 작은 거야. 맞죠? 그죠? 그런 거와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는 현상들이.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주펌프, 충압펌프가 화재 시에는 동시에 기동할 수 있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압력이 왕창 떨어지는데 방법이 있나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상 이제 그런 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느낌 정도는 가져가자고요.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똑같이 해가지고 동작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충압펌프 압력식 먼저 동작할 거고 제반에서는 어떤 상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압력챔버 충압 LED 들어왔으니까 충압펌프 기동하시오라는 명령을 줍니다. 그래서 동력제반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명령에 따라서 전원을 투입하거나 투입하지 않거나만 하죠. 그래서 메인 핵심은 뭡니까? 감시제반이죠. 그렇게 해서 전원 투입을 하고 전원 투입한과 동시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압펌프 기동 LED 점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전원 투입되니까 충압펌프 기동 쏴서 충압 해본들 어떻게 해요? 주펌프가 돌 수밖에 없는 상으로 압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주펌프 기동 이렇게 되고 주펌프 기동에 따라서 자 압력 챔버 주 LED가 점등이 됩니다. 그러면 압력 챔버에서 압력 챔버 주가 이제 압력이 없습니다라고 했으니까 동력을 투입하시오라는 신호를 보냈고 그 신호에 따라서 주펌프에 동력을 투입하고 주펌프 이제 기동합니다라는 신호를 다시 주게 되니까 주펌프 LED 점등. 그리고 주펌프 전원 투입됐으니까 쏴수 계속 보내야 되죠. 그렇게 세대로 이제 방사되는 이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요 상태로 이제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장 진단 자, 입력을 하는 여기에서 보면은 첫 번째 매개체가 사실은 A 감지기, B 감지기. 그죠? 얘는 어떻게 펌프 관련한 부분으로 압력 스위치. 그러니까 결국은 출력이 나가는 부분들은 펌프 왜 기동 안 돼? 요거죠. 그죠? 사이렌 왜 기동 안 돼? 아니면 솔레네드 왜 기동 안 돼? 요게 포인트일 수밖에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구조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출력이 나가는 것들 뭐 사이렌 왜 출력이 안 나가냐 아니면 솔레네드 왜 출력이 안 나가냐 뭐가 문제냐 요런 것들이잖아요. 결국은 그거밖에 없어요. 물어볼 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솔레네드로 왜 출력이 안 나갑니까? 원인이 뭡니까? 아무래도 얘가 핵심이니까 솔레노이드가 핵심이니까 어디서부터 봐야 돼요? 일단 자동기동, 수동기동 이렇게 나눠서 사실은 볼 수도 있는데 자동기동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A 감지기 분량 맞습니까? B 감지기 분량 맞습니까? A 감지기 선로 분량, B 감지기 선로 분량 맞습니까? 수신기 내부 릴레이 분량도 있죠? 그죠? 그죠? 내부 회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출력이 나가는 선로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종적으로 뭐가 불량입니까? 솔 불량이죠. 이야, 그냥 이야기했는데 그냥 9개 나오네. 외워서 할 거 아니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사이렌 불량은 여기에다가 사이렌 불량은 어떻게 해요? 프릭션 밸브 자체 고착, 불량, 기타 등등 막힘, 압력 스위치 자체 불량 맞습니까? 그죠? 선로 불량, 기타 등등. 그죠? 그러니까 충압펌프, 주펌프도 충압펌프도 좋고 일상초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압력 스위치 불량. 그죠? 압력 스위치 불량, 그리고 선로 불량, 감시제반 불량, 감시제반의 동력제반 선로 불량, 동력제반의 불량 한 대서 가지 또 나옵니다. 그죠? 드립되고 뭐 되고 이렇게 다 대까지 나옵니다. 그래 가는 선로 불량 최종적으로 펌프 모타 불량. 뭐 도발을 해가 쭉 가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은 왜 물이 안 찹니까 하게 되면 배관의 누수 이런 것들까지. 그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해하시고 여기서 끝내고 순리적으로 보고 이렇게 적으면 되고. 그리고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개통도로를 활용한 뭐가 출제된 적이 없습니까? 도시기호로 출제된 적, 개별적으로만 출제된 적이 있죠. 도시기호 전체 세트 해가지고 정확하게 표시하는 거 그거 있죠?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능시험 배관도 이것도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어요. M 이렇게 적어갖고 요거 아이가? 요건가?
맘먹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이거는 꺼버릴 수 있죠. 그죠? 단순하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압력계하고 진공계도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시 열려있는 밸브, 상시 폐쇄되어 있는 밸브, 저런 것들 다르고, 물올림 탱크를 정확하게 도시교를 그리시오. 맞죠? 성능시험 배관 그리시오. 기존 쓰시오. 원리 쓰시오.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는 것들. 그래서 도시교를 어떻게 개통도로 강제하는 것들. 맞죠? 그죠? 그런 것들까지 이제 준비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실 만한 내용이 사실은 여기서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기준상으로 보면 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신기 설치 기준, 감시반 설치 기준이죠. 엄밀하게 보게 되면. 감시반 설치 기준 해가지고 핵심적인 것, 각번폐 작동 여부. 그죠?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확인합니다. 맞습니까? 표시등 음향 경보로 확인을 합니다. 또 뭐 있습니까? 설치 기준 같은 걸 보면 자동 및 수동으로 동작시킬 수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셨던 것들이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까 뭐 저수유 확인하고, 그죠? 비상전원 확인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하고 우리 기준 관련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적어도 감시반이 기능하고 이거를 매칭을 시키면 암기할 분량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저렇게 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끌어올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지금은 절대적으로 암기하는 분량을 어떻게 해요? 예를 들려서 암기는 어떻게 해요? 요거는 기준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예로 쓰는 게 맞죠? 그 집어내가 쓰는 게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동력 제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R형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자, 수동 조작함을 제가 빼먹었네요. 자, 수동 조작함 한번 봅시다. 자,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됐었을 때, 이거 연습 다시 한번 하고 갑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으니까. 자, 수신기에서 전원 두 가닥 들어왔습니다. 다음 중계기로 점프, 맞죠? 자, 그리고 여기서 통신용 솔로 이렇게 두 가닥 들어왔고, 다음 중계기로 점프, 다음 중계기, 맞죠? 이것도 전원도 다음 중계기, 이렇게 점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계기를 살리기 위한 전원입니다. 맞죠? 중계기에서 시그널을 주고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통신용 간선이 필요하고 점프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여기서 2대2라고 하는 부분. 즉, 그러니까 여기서 A 감지기 다시 한번 입력이 됐습니다. A 감지기 입력이 되게 되니까 경용 출력 나와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B 감지기 동작했습니다. 자, 출력 나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서울로. 자, 일단 여기까지 안 봤는데, 자, 얘네들은 입력하는 거고, 얘네들은 출력이 나옵니다. 여기 단자 찍거나 여기 끝에 단자 찍으면 똑같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겁니까? 평상시 24V 나오고 기타 등등. 그죠? 그럼 출력 나오는 거 당연히 24V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제가 P형으로 설명하긴 했습니다. 원리적으로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P형하고 R형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뭐밖에 없어요. 점프에 가가지고 가게 되는데 통신용 요거 있는 거 말고 특별히 차이 있습니까? 그죠? 기본적인 개념이. 그러니까 이 통신용 간선이 다운되면은 아웃입니다. 맞죠? 그죠? 맞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운되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고장진단이 필요한데, 이제 그 고장진단은 과거에 우리, 기출 문제 한번 요거 언급된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고 가십시오. 보고 가시라 했습니다. 따로 시험 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테스트하기 뭐 이렇게 확인하는 게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자, A하고 B하고 했고, 그래, 솔리노이드까지 기동했습니다. 그러면 솔리노이드 기동해서 물이 2차 측으로 넘어갔으니까, 자, 프릭션 밸브 동작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PS 압력 스위치 동작해가지고, 자, 지하 1층에 밸브 동작했는데요 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출력이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뭡니까? 사이렌 출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앞서도 마찬가지로 연동에서 확인 안 되는 거 뭐 있었습니까? 템퍼 스위치. 여기에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도 공이 다 뭐예요? 종단장이죠. 그죠? 근데 템퍼 스위치는 출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서 중계기 넘버링 01, 얘는
02 이렇게 단자명세 적고 요거 적어놓고 막 그러죠. 그죠? 자, 요게 지금 우리가 하는 뭐에 대한 겁니까? 프렉션 밸브. 요게 출제가 됐어서 요거 연습 많이 하고 갔었습니다. 그래 자연스럽게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 저렇게 해서 그대로 출제가 됐거든. 또 출제가 되지 말한 법이 없어요. 이번에 뭐 프렉션에 출제됐으면 뭐로 출제될 수 있으면 가스계로 출제돼도 관계없죠. 근데 정기적인 개념은 똑같으니까. 맞습니까?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아까 잠시 언급했던 수동조작함. 자, 수동조작함 SVP. SVP는 LED가 몇 개다? 3개다. 3개로 나와져 있다. 그래서 수동조작함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누른 버튼이 이렇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전원 표시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밸브 주의. 자, 밸브 개방. 요렇게 딱 3개가 딱 있더라. 자, 그러면 전원 표시등은 뭐 때문에? 요 전원 살아있는데 이거 써도 돼요. 그 말이고. 그리고 여기서 밸브 주의는 왜 있다 그랬습니까? 밸브 주의는. 지금 눌러본들 당신 소용없어. 그죠? 이렇게 해서 보통 노란불 막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은 뭐예요? 템파 스위치가 어떻게 잠기면 그렇죠. 템파 스위치가. 잠겨 있으니까 밸브 주의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근데 얘가 이상이었고, 얘 이제 전원 들어있고 얘 점등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점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예를 들어서 얘도 점등, 얘 이상 없네. 내 누른 버튼 딱 눌렀어. 동작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죠.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출제된 문제가 발신기에 내가 누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빨간 LED가 딱 점등이 됩니다. 그러면 상주한테 이 말 하는 거죠. 내가 기동을 했는데, 수동기동 했는데, 수동기동 제대로 했는데요. 요게 뭐요? 빨간 LED가 점등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상자가 나는 정상적으로 눌렀구나. 아니면 이거 왜 동작 안 되지? 왜 동작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동하고 확인의 개념. 자, 그러니까 sw전을 아까 수동으로 쓰고 수동으로 확인한다 그래. 이것도 기동이고 확인이란 말이야. 그럼 이것도 뭐예요? 발신기 누르는 것도 기동이고 LED가 점등이 되는 것도 확인이란 말이야. 그게 그 기동 확인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누른 버튼을 눌렀을 때 밸브가 개방돼 2차 측으로 물이 넘어가서 압력 스위치가 동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밸브 개방입니다. 밸브 개방. 내가 정상적으로 눌러가지고 물이 2차 측으로 넘어갔네라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반드시 뭐가 동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압력 스위치가 동작을 해야만 얘가 점등이 된다. 압력이 동작했다는 것은 물이 2차 측으로 넘어갔으니까 누르는 사람한테 제대로 눌렀고 제대로 동작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동작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불이 안 들어오지? 쫓아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밸브로 가란 말이에요. 밸브로. 맞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정기적으로 동작 안 돼서 밸브로 가가지고 긴급 해제 밸브 하든지 물 2차 측으로 넘기든지 그렇게 하세요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그러니까 이 수동 조작함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도 있죠. 그러면 저기에서 우리가 보셨다시피 고장 진단 됩니까? 안 됩니까? 텔타기 찍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라는 것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보시면 어디를 거쳐 가게 돼서 간선이 다 쭉 슈퍼비저리 판넬 거쳐서 가게 돼 있습니다. 아까 슈퍼비저리 판넬에서 간선이 A가 어떻고 B가 어떻고 뭐 쭉 다 들어가 있는 거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죠? 거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밸브 개방되면 밸브가 개방이다. 여기서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예를 들어서 SVP에서 밸브 개방인 상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전원 출력이 나왔으면 어떤 상태인가? 압력수위 동작한 상태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원리를 알면은 접근할 수 있다. 밸브 주위가 지금 LED가 점등이 되어 있다. 어떤 상태인가? 1차 측 밸브든 2차 측 밸브든 급수 밸브에 설치되어 있는 템파 스위치, 해당 템파 스위치가 잠긴 상태이다. 맞죠? 그러니까 각 LED별 상태를 설명을 하시오. 그래서 뭐가 고장났는지 확인하시오. 그죠? 여기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요 기능이 똑같이 어디에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신기에도 들어가 있죠?
수신기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신기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 수신기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똑같은 조건이니까 수신기는 수신기 자체 전원 표시등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 템파 스위치가 결국은 거쳐서 어디로? 여기로 오고, 압력 스위치가 거쳐서 여기로 오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템파 스위치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저기서는 우리가 밸브 개방이라는 형태로 이제 표현은 프렉션 밸브 1번 구역 개방 LE가 딱 점등이 된단 말이야. 알고 보면 같은 놈이죠. 같은 원리.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는 기능은 당연히 어디서도 할 수 있다. 자반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분들. 자, 요런 형태로 개념을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안 까먹습니다. 까먹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정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뭐 T든지 응용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자, 폰은 넘어갈게요. 폰은 거의 확률이 없습니다. 이거는. 자, 이번에는 가스계 한번 봅니다. 아까 가스계 똑같습니다. 자, 구성은 똑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보시면 A 감지기 동작.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요? 명령고. 여기서는 바로 사이렌으로 출력이 나갑니다. 그죠? 근데 B 감지기 동작, 이렇게 진되어 있습니다. 이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프릭션은 어떻게 해요? 바로 물 쏟아도 괜찮은데, 가스는 바로 가스가 나오면 지식중독 사망각. 맞죠? 그죠? 지식중독 사망, 요 순으로 가게 되니까, 결국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되게 된다? 지연이라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연 장치라는 표현. 그래서 20초, 30초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연 장치 해가지고 기동을 해가지고 어디로? 똑같이 솔리노이드. 자, 근데 아까 솔리노이드는 어떻게 해요? 회전하는 거고, 얘는 어떻게 해요? 전원 투입하면 격발하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렇게 격발을 하게 되면은 그때 가스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는 어디로? 선택 밸브로. 선택 밸브도 빈선 리즈가 압력이 가해지면 얘가 이제 이렇게 딱 개방이 되거든요. 그렇게 들어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저장 용기를 개방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지금 같은 이 형태에서 자, 개방이 되면서 이 가스가 모여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파격의 방사가 됩니다. 근데 선택 밸브 개방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프렉션 밸브 같은 경우는 압력 스위치가 밸브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압력 스위치로 어떻게 다시 피드백되고, 거기서 다시 어떻게 해요? 제반으로. 거기에 따라서 가스가 방출되고 있으니까 방출 표시등, 점등, 요순으로 가게 됩니다. 자, 하나도 빼놓지 않고 프렉션 밸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는 아까 우리 경정이었고, 또 여기는 또 하나는 또 뭐였습니까? 방출 표시등 대신에 사이렌이었고, 맞습니까? 그 차이 말고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 했었던 되돌입니다. 되돌이. 자, 그러면 솔리노이드 어떻게 기동하는데 했었었죠? 그죠? 자동 기동, 수동 기동, 원격 기동 똑같을 거고, 그죠? 수동조작함 뭐 사항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기타 등등 해가지고 고장 진단 해보게 되면 원리 똑같습니다. 하나 이상 더 하고 덜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R형 보는 건 어떨까요? A 감지기 동작, 그죠? 명령모 출력, B 감지기 동작, 솔리노이드 출력, 맞습니까? 그죠? 똑같습니다. 이 뭘 하나 빼놓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간선도 당연히 정리됩니다. 왜냐하면 본래 기본적인 선은 하나의 기능밖에 못하죠. 온오프밖에 없잖아요. 전기 간선은. 갑자기 얘가 ON을 했다가 갑자기 OF를 하고 두 가지 기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선에 따라서 우리가 했었던 게 표시등을 켜기 위해서 가는 선이 뭐 표시등 선이고, 다시 되도록 마이너스는 둘이 같이 있으니까 경용 표시등 공통선이고, 경용으로 출력 나가는 그 선을 경용선이고, 맞습니까? 그래 감지기로 가면 회로선이고, 발신기로 가면 발신기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능을 그렇게 준 것밖에 없잖아요. 전원은 원래 그냥 투입하거나 투입하지 않거나 고액할밖에 하지 않는데. 그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간선의 기본적인 형태가 안다면, 그러면 얘가 지금 언급되어 있는 요런 부분들에 대한 간선도 사실은 A 감지기대로 한 가닥 되어 있는데, 다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배선식으로 하게 되니까 네 가닥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비조리 판넬이 됐든 뭐가 됐든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A 뭐 B 이렇게 이제 쭉 흘러가니까 결국은 여기는 마이너스를 공통으로 같이 다시 되돌아서 이렇게 쓰죠. 그죠? 얘도 다시 되돌아서 이렇게 쓰게 되죠. 마이너스 선을 같이 쓰게 되니까 결국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건 A 감직이 안 가다, B 감직이 안 가다. 근데 다시 되돌아오는 거 그걸 감안해서 마이너스를 같이 쓴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게 편한 게 A 감직이 하나, B 감직이 하나, 맞습니까? 솔리노이드 하나, 그리고 사이렌 하나, 이렇게 되게 되니까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간섭 문제가 갑자기 출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밖에 없어. 못 풀면 억울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제 요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기사 때 우리가 어떻게 배운 게 있냐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솔이 있습니다. 솔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TS 있습니다. 그리고 PS 요렇게 세 가지, 두 가닥 요렇게 배웠어요. 반드시 두 가닥으로만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둘 중에 하나는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죠. 근데 기사 실기라든가 이런 데서 요거 두 가닥, 여섯 가닥.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얘 공통 하나 쓰고 같이 쓰고 얘 공통 하나 쓰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니까 솔리노이드 한 가닥, 그리고 템퍼스위치 한 가닥, TS 한 가닥. 요렇게 네 가닥으로 해도 뭐는 이상이 없다. 기능상은 전혀 이상이 없죠.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기사 때는 그렇게 이제 막연하게 그렇게 배웠거든요. 실제로는 네 가닥만 가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 때 우리 그냥 기본적으로 두 가닥. 요게 이제 개념이 풀박스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풀박스가 요렇게 하나 있어가지고 솔레노이드로 두 가닥 가고 템파 스위치 두 가닥 가도 요렇게 두 가닥 가는 그 개념으로 봐서 여기서는 사실은 두 가닥 따로 가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공통 하나로 가가지고 어떻게 여기서는 결국 네 가닥으로 어떻게 수식이까지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뭐 그런 부분들 정리되면은 이제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정기적인 전반적인 개념 훑어봤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거 있죠? 혹시나 모르는 테스트하기 가지고 사용하는 거니 현장에서 가면 정말 많이 합니다. 이게 점검팀장이 하든 관리사가 하든, 그죠? 보편적으로 팀장들이 많이 하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상이 있다 없다, 전원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 고장진단하는 그런 건데, 그런 게 실제적으로 언급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제가 테스트하기 요렇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거고, 원리 설명드리면서 테스트하기 간단하게 요거 있죠. 인터넷에 보면 충분히 나오거든요. 요렇게 해서 DC 있고 AC 있고 또 우리 저항이 있죠. 저항이 빵으로 나오는 거 하고, 저항이 빵이면 어떻게 하나도 안 통한다는 거고 무한대로 나오는 거고, 그죠? 거꾸로 제가 설명했네요. 저항이 이제 무한대로 나오면은 아예 이제 선이 어떻게 완전히 단선이라는 거고, 저항이 빵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쇼트가 나 있는 이제 그런 상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들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수치들로서 보게 되면은 예전에 보면 한 회로당 뭐 55옴 이하 뭐 이런 것 있었었죠. 그죠? 경계고 한 회로당 55옴 이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기 전에 우리가 측정해보고 저항이 왜 이래 많지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적인 것들은 거의 전달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전달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 문제 좀 추려가지고, 그리고 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가야 되는 것도 보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부 문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추가 문제 있습니다. 추가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그냥 죽었다 깨놨다 하고,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죠? 몇 개월 남았습니까, 우리? 엄밀하게 보게 되면 7월이고 뭐 8월이고 9월이고 2달 남았네. 2달만 고생하면 끝나네. 60일이면, 그죠? 2달만 고생하면 끝납니다.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2달만 끝나면 자유입니다. 근데 막상 시험장에 가보면 어때요? 아이씨, 한 달만 더 있었으면 맨날 그러죠, 맨날. 근데 그때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 하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 없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러설 데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시험에 도전하고 고배를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다시 되물어보는 이제 그런 과정. 때로는 너무 억울해서, 때로는 처참하게 깨지면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그런 과정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죠. 그렇게 너무나 많이 봤는데, 근데 여러분들의 목표가 확실하다면 가는 겁니다. 근데 내 가슴이 가는 대로 가는 게 맞죠. 근데 내 가슴이 가지 않는데 억지로 끌려가면 될 리가 없습니다. 예, 그 정도의 시험은 아니더라고요. 관리사 시험, 기술사 시험, 보론 시험들이. 내 마음에서 사실은 울림이 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최선의, 정말 안 좋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걸 가야겠다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는 요걸 해결할까라는 그 마음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격증을 떠나가지고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눈앞에 놓이는 관리사지만 이 관리사를 땀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과정과 어떤 만남과 또 여러분들한테 어떤 뭐 행운 같은 자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할지는 가봐야 합니다. 정말 가봐야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저도 여러분들 같은 시절이 있었었고 정말 뭐 새벽에 다시는 이렇게 하기 싫어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버스 가난해서 타고 가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그래도 기술사 한번 해볼 법한 데서 저는 도전을 했고 기술사까지 하고 나고 책 쓰고 특허 내고 개발하고 해설서까지 쓰고 소방청의 중앙소방기술심의 그리고 기술자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웬만한 건 다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인연이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그런 관리사 공부를 하면서 나타났던 그러면서 이어졌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다른 인연과 상황과 여건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제대로 한번 참고 내 마음 가슴 속에서 이제 뛰는 그대로 해가지고 접근하셔가지고 마무리 한번 해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금방 갑니다. 근데 죽으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죽으라고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답은 나오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죠? 파이팅 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대로 시험 치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번 찍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중요한 거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진행하는 부분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제대로 이제 시험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대단히 수고했습니다.